자, 15번째 물건인데 오늘서부터 하는 이 강의는 법정지상권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지분 갖고 강의했는데 오늘은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을 낙찰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팔고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건물을 사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즉 이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합쳐진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그게 부동산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등기부등본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보면은 땅도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만 나오게끔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사서 건물 따로 땅 따로 사면 싸게 사서 둘 다 같은 주인으로 만들어서 같이 팔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매각제의 법정지상권에 있는 것은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동대문구 제기동에 토지 2필지에 66제곱미터가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만 무허가뿐이 아니라 이 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그런 땅에 땅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그대로 있고 건물을 쓴다고 할 때는 민법에 의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건물을 싹 다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담당자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돈을 벌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소장을 내서 건물을 허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합의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땅만 낙찰을 받았을 때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임의 경매로 설정이 1억 5천이 돼 있는데 그것으로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건물 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땅을 사지 않고 설정되어 있는 1억 5천을 맞겠죠. 근데 감정 가격 자체가 지금 보면 땅만 가격 자체가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3억 5천짜리가 경매가 나왔는데 얼마 때문에 경매로 나오면 1억 5천 설정을 가지고 경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살 경제적 능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낙찰을 받게끔 되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리 분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137-450에 대지만 66제곱미터다 보니까 19.96평의 토지 일괄 매각으로 나왔는데 20%씩 떨어지다 보니까 64%까지 떨어져서 2억 2,500까지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낙찰 받은 것을 2억 5,100만 원인가 한 2천 몇백만 원을 더 올려서 썼는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 임의 경매로 해서 이게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1억 5천을 받아가고 여기 강제 경매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또 여기서 건물 주인이 배당으로 얼마를 받아갔겠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최입니다. 땅 주인이 최명 누구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요게 건물이고 이 사람의 땅을 일부를 사용해서 이 길을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이 건물에 들어가는 땅은
남의 땅을 이용한다는 얘기. 이게 130-204번지의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뭐에 현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도 질 수 있고 제기동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제기동 그러면 이거 상당히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재개발을 조합 설립서부터 지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보통 10년에서 20년이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고 막다른 골목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낙찰 허가든지 불허가가 나죠. 그 낙찰 허가가 나고 나면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게끔 되면은 제가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협상은 내가 협상을 원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협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가격을 상대편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협상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편이 이거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끔 협상을 하게끔 되면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협상을 하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이 협상을 하려고 해도 내 전화번호를 모르면 협상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가라는 얘기는 협상 가서 협상을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따라서 제 전화번호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협조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해갖고 전화번호를 전해주러 가는 것이지 협상하러 가는 거 아니다 이럽니다. 그렇고 나서 협상은 상대편이 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특수경매가 강의가 4과목이죠. 과목 제목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그 다음에 소송경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송이다. 1, 부동산 소송이다. 2예요. 그런데 부동산 소송이다에 보면은 도로에 관한 거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관한 거예요. 도로에 관한 거는 자 보십시오. 제가 땅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막지 말라고 이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겨야 되는 소송입니다. 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낙찰을 받고 담당자에게 농지증 해주세요 하고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도로나 농지증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는 소송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를 쓰기 위한 소송이 있고 이겨야 되는 소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 4권 쓴 것 중에 입문이다와 소송경매는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쓰기 위한 소송이고 부동산 소송이다 1, 2는 이겨야 되는 소송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겨야 되는 소송이 아니고 협상의 지렛대를 쓰기 위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주고 오면은 상대편이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나에게 협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협상하자고 하면 안 되고 상대편이 나보고 협상을 합시다 하고 만들기 위해서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소장은 피고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는데 최명 누구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그리고 홍 누구라는 사람은 이 땅 주인의 누구야? 모친이고. 그러니까 최명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장으로 뭘 쓰라면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여기 홍 피고에게는 당신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퇴거를 해라. 피고가 2명인데 하나는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피고2는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철거하고 나가야 되니까 퇴거해라. 이렇게 해서 토지 인도 청구해소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료를 146만 원 내라. 홍누구는 건물에서 퇴거해라. 청구 원인, 우리가 경매로 이 땅을 샀는데 건물 주인이 내 땅에 사용에 관한 건물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철거하고 나가고 땅을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료 청구를 했죠. 지료 청구를 하면 판사님께서 지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료 감정평가회사에게 지료 감정을 해라. 그럼 법원에서 지료 감정을 시키고 지료 감정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지서에 대한 돈을 내면은 법원에서 지료 감정하는 사람을 시켜서 지료 감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료 감정한 사람이 여기 보면 지료 감정한 것을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얼마다 해갖고 여기 보면 우리는 지료 감정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월 얼마로 했던 것을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월 얼마로 해라? 65만 원에 대한 지료를 달라. 이렇게 우리가 청구 취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더니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를 냈는데 뭐라고 났냐면 청구 변경 취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무허가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람이 뭐야? 법정지상권을 주장한 겁니다.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지료는 얘기 안 하고 재판부에서 뭘 해주길 바랍니다?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가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랬죠. 저도 20여 년 전에 경매에 대한 것을 잘 모를 때에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경매가 20여 년 전에 학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저도 등록을 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 아시는 그 유명한 깡패가 경매를 가르쳐줘서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걸 권리분석 어떻게 하면 알게끔 된다고 했더니 학원에다 등록하라고 제가 배웠는데 그때 배운 거는 2개월 동안 배웠는데 2시간씩 해서 2개월 동안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인수와 소멸, 법정지상권, 유치권, 기준권리 요거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요거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법정지상권을 강의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번이라도 같았었으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주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은 철거는 할 수가 없다. 초창기에 권리분석에 그런 강의를 듣고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심히 조사를 했고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입찰에 들어간 것을 포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인정이 됐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이 더 돈이 된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험으로 알았어요. 법정지상권을 알려면은 법정지상권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지상권을 알면 됩니다. 지상권을 알면은 법정지상권은 자연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지상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철수는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요. 상속을 받아서. 근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영희는 갖고 있는 게 뭐만 갖고 있어? 미모만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뭘 갖고 있어? 땅을. 여자는 뭘 갖고 있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영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철수한테 와서 야,
네 땅 좀 빌려주면은 내가 네 땅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살으려고 한다. 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밖에 없는 철수가 미모를 가지고 있는 영희한테 빌려줬죠. 그러니까 영희는 빌려갖고 자기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건축 허가 받을 때 철수한테 가서 내 이름으로 건축 허가 받는 게 너 돈이 해더라. 도장 찍어줘. 정식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준공이 나니까 뭐도 만들어서 등기부등본도 만들었습니다. 땅 주인은 철수고 건물 주인은 누구죠? 영희.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고 있었는데 땅만 갖고 있던 철수가 열심히 일해서 술만 먹었어. 술만 먹다 보니까 그 영희한테 빌려준 그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온 거를 제가 샀어요. 영희한테 가서 얘기했죠. 영희 씨, 철수하고 어떻게 돼서 여기다가 철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 내 거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건물 철거하고 나가 주십시오.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철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철수한테 영희가 사용수납을 받았죠. 사용수납을 받아가고 건축허가를 넣었죠. 그때 건축허가 사용수납에서 받은 것 말고 땅을 빌려줬다는 사용수납을 다시 하나 받아갖고 등기부등본에 내가 철수한테 영희가 땅을 사용하는 것을 어떤가 빌려줬다는 걸 등기부등본에 올렸다 그러면은 제3자한테다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올려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한테 빌렸고 등기부등본에 올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료를 달라면 지료는 줄 수 있지만 철거는 못해. 근데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있고 건축물건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빌렸다는 것이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낙찰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건물 주인 영희가 철수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땅을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 않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걸 계약을 했고 매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계약 써서 10만 원씩 계속 주기로 했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건축물 관리 허가를 받고 건물이 정식으로 지어졌고 빌려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될 때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하라 하게끔 되면 건물 주인은 철거는 해야 돼요. 철거는 해야 되지만은 땅 주인에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나 이거 그냥 네가 땅 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빌려 쓰고 있으니까 건물을 사줘. 이런 걸 보고 일반적으로 그냥 경매학원에서 얘기하는 건 매수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차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계약서에 써서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입증이 되면은 건물 매수권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올려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둘 다 없을 때는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뭐예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데 뭐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이제 지상권은 뭔지 정확하게 알았죠.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을 합니다. 내가 내 땅에다가 집을 짓죠. 아까 영희가 철수의 땅에다가 집을 질 때는 철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거를 등기부등본에 올려야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질 때 내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기양제도 돼.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올릴 필요가 없죠. 내가 나한테 빌려줬다는 것을. 그래서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도 달라지다 보니까 후에 달라지다 볼 때는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법으로 강제로 정해진 지상권이다 해서 이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물 있고 땅일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됐냐 안 됐냐는 등기부등본을
폐쇄 등기부등본과 다 띄어봐서 옛날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번이라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은 폐쇄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랬죠. 그럼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하고 같았다는 걸 입증이 돼야 되죠. 누가 이장이 입증해줘, 옆 사람이 입증해줘. 서류로 입증이 되다 보니까 그 주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법원에서 뭘로 받아주냐면은 재산세 낸 걸로 입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철수였는데 철수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이 팔렸는데 처음에 땅 주인이 철수가 재산세를 냈다 할 때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판부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혼, 사후 실패로 이혼과 아버님이 증여해 주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법무사 변호사를 알선하지 못하여 부득이나마 직접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법정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무허가 건물이라서 법정사건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무허가 건물이라서 법정사건이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언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때.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거를 판사님한테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자기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이 누구고 땅 주인이 누구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았었기 때문에 법정사건 인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 건물장도 법정사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정사건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해? 조정으로 같이 넘어간 겁니다. 여기 보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해갖고 관수법방 법정사건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입증 자료 내질 않았잖아. 근데 우리는 철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하러 갔더니 조정하시는 분은 항상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갈려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정실에 누구 오셨습니까? 예. 누구 오셨습니까? 예. 땅 주인 누구 오셨습니까? 예, 오셨어요. 땅 주인은 잠깐 나가시고요. 건물 주인 들어오세요. 건물 주인 들어갔죠. 조정은 이렇게 합니다. 건물 주인 보고 땅을 사겠느냐고 물어보고 땅 주인에게는 건물 주인 사겠냐고 물어보고 누가 서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건물 주인에게 물어봤죠. 땅을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땅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아니, 땅이 3억 5천짜리로 경매가 나왔는데 설정은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1억 5천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오는데 1억 5천 못 갚는 사람이 3억 5천을 주고 어떻게 땅을 사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그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나가 계시고 이제 땅 주인 들어오십시오. 땅 주인 들어갔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물 주인이 파신다 그러면은 땅 주인은 건물을 사실 마음은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해도 팔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건물을 싸게만 판다고 하면은 살 마음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싸게 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허물라고 산 건 아니잖아요. 싸게만 파신다면은 그러면 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주인 들어오십시오 하고 건물주인 땅주인 놓고 조정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죠. 건물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땅을 살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셨는데 땅주인은 건물을 싸게만 판다고 하면은 사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65만 원이 판결이 나 있죠. 그 지려감정이. 그러면 여기 조정할 때까지 갈 때가 벌써 한 1년이 좀 넘었죠. 그럼 벌써 그것만 가져도 한 700 얼마가 되는 거죠.
1년 반 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그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1,000만 원을 줘야 돼? 받을 돈이 내가 더 많아. 내가 받을 돈, 그러면 1,0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나갈는지 몰라서 나갈 때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몇백만 원 나를 더 줘야지 되는 거야. 그럼 뭐 건물을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산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주신다면 사겠습니다. 말로는 1,000만 원 준다는 얘기 하지만은 사실은 내놔 이거 얘기죠.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지조 감정이 이렇게 나고 현자까지 줄 돈이 1,100 얼마값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한다고 해서 100 얼마를 주셔야 되고 앞으로 몇 개월 더 이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몇백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건물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업의 실패로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단박 이사 갈 데도 없습니다. 건물 가격을 여태까지 온 지료 가격과 앞으로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는 가격으로 그냥 지료를 건물 가격으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6개월만 더 살고 제가 나가면서 건물은 그대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제한인데 없는 사람 보고 돈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죠. 그런 정도라면은 6개월 정도 기다린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가서도 안 나가면 어떡해? 6개월 지나고 안 나가면 또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도 안 나간다고 할 때는 월 100만 원씩을 따로 준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거가 끝이 나고 사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한 6개월, 한 1개월 남겨놓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정말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3개월만 더 살게끔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100만 원 안 내고 3개월만 더 하게끔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이렇게 또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하길래 했는데 없는 사람 보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못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한 3개월만 더 살게끔 해드리는데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각서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라. 그런다 그러면 3개월 더 살게 해주겠다 해서 3개월 후에 이사를 나가서 건물을 우리 거로 받은 겁니다. 뭘로 하는 거죠? 건물을 매매 가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료 나왔던 걸로 해갖고 넘어오는 건데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에 내가 여기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서부터는 무허가 건물 파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서 부동산은 거래를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는 무허가 건물이든지 등기부등본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다 그러면 거래를 했으면 무조건 실거래를 하게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그 건물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과 그 어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일부터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권리의 대상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무허가 건물도 어떤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무허가 건물에 이러한게 거래를 한다는 걸 제가 몰랐었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논산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 있고 지하가 있는 건물이 아주 72년도에 정식으로 아주 기와집으로 제대로 진 슬라브 집으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 축물 관리장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이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에게 나가라고 철거하라 이제 얘기했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과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땅만 낙찰받았는데 내가 땅하고 건물을 낙찰받았고 같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냥 그 여자분이 아휴 결국 그렇게 됐구만. 알았어요. 요 뒤에 제가 이렇게 밭에 농사 짓는 것이 있는데 그 추수만 하면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여자분이 건물은 매각제고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도 같이 경락을 받은 줄 알고 추수만 되면 나가겠다는 거야. 건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러지 않고 건물을 주는 비용으로 그래요?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만 얘기하시면 제가 한 500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500만 원 주냐고. 미리 얘기하세요. 그럼 드릴게요. 그랬더니 추수 한번 나가겠다니 내가 500만 원 준다니까 한 달 있다가 전화 와서 나간다고. 짐 다 싸놨더라고. 500만 원 줘서 나갔어요. 근데 건물이 이제 내 거 된 겁니다. 내가 그래서 뭐가 건물이니까 저 건물을 양성화 시켜서 팔면 되겠다. 건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500만 원 줘도 내가 싸게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양성화를 시키려고 설계 사무실 가서 양성화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양성화 다 건물 보고 다 보더니 양성화 시킬 수 있다 이거야. 얼마냐 했더니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300만 원 계약하고 양성화를 시키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양성화 시키라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 건물 주인이 먼저 살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건물 주인이라 이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이 건물 주인이라는 것을 사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무허가 건물에 무슨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야. 어디 가서 알아봐야 했더니 세무서 가래. 논산 세무서 갔어요. 세무서 갔더니 무허가 건물도 이렇게 매매가 필요합니다고 무허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논산 세무서에서 그 A4 용지에 이렇게 뽑아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주면서 이렇게 매매 계약서 일부하고 이렇게 사서 사는 거예요.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 10한 2, 3년 전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다. 그 재산세 내는 사람과 땅 주인이 같으면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저는 재산세 내는 건 전혀 모르고 건물은 내 걸로 만들었다고 나갔으니까 건물 내 거 됐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양성화를 했더니 주인 네가 아니다 이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에게다가 이 건물을 계약서를 써서 사갖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가 500만 원을 줬어가지고 그 사람 되게 아주 나를 경매를 잘 받았지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갖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장 좀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내가 어디서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또 그렇게 해드리면 한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오세요 하더니 또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 계약서를 내가 인감증명 써가지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계약서에는 이제 200만 원인가 써서 그걸 가지고 200만 원 또 주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저 논산 세무서에 갔더니 그 계약서를 갖고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고를 했더니 그 취득세 고지서 한 부를 주더라고요. 그 고지서 한 부를 가서 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고지서 저쪽 은행 가서 내고 그 용지에 영수증 줬더니 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재산세 낸 걸로 해갖고 취득세 낸 걸로 해서 세무서에 이름이 바뀌어져 있더라고.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 바뀌어진 걸 가지고 갔더니 주인이 바뀐 걸로 해서 양성화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고 있고 실거래를 하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팔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건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거는 양성화를 시키질 않죠. 또 그거는 양성화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뭐 갖고 양성화를 시킨다면은 현재 건축법에 다 맞아야지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짓는 걸로 허가를 집어넣어요. 준공 나눈 절차도 똑같아요. 보면 정화조 필증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정원 나무도 심어야 되고 가스 그 필증도 있어야 되고 네 개가 다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기동에 있는 이것은 양성화가 안 되는 물건이에요. 아까 논산의 건은 양성화가 돼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양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아달라든지 할 때 계약서를 쓰면 실거래가 신고해서 팔 수는 있지만은 무허가 건물을 살려면 등기부등본 못 넘겨주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으로서는 재산세를 내는 걸 넘겨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면 행정처에서 이행강제금 내겠다 할 수 있죠. 그럼 무허가 건물을 사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무허가 건물 주인이니까. 그러면 안 사겠죠. 제가 왜 그러면 여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 건축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시효가 있죠. 이게 보면 형사소송법에 뭐야? 공소기한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면 공소시효의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뭐죠? 죄를 지었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공소시효 아니에요. 그러면 내 땅이죠. 내 땅에다가 건축 허가를 안 받고 기양진 것도 범죄 행위죠. 그 범죄 행위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벌칙 108조. 어떤 땅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위반하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공소시효가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몇 년 징역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3년 이내의 징역이니까 우리는 공소시효가 얼마죠? 5년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일서부터 5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을 우리가 건물을 샀더니 그 건물을 뺏기고 간 사람이 면사무소에 일러갖고 면사무소에서 당신이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키고 이행강제금 내야 된다는 것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책임 묻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그 자체가 없애게끔 만드는 거라 이런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기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것이 자 보십시오. 공소시효는 뭐 하냐면은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칼로 찔렀으니까 죽였죠. 범죄 행위가 끝이 났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20년이다 30년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무허가 건물을 지었죠. 쓰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와서 너 건물 위반했다. 위반을 했는데 고쳐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는 무허가 건물이었죠. 무허가 건물을 지면은 내가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졌다 그러면 행정처에서 무허가 건물 지면 이 건물 짓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갖고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너 왜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느냐? 건물 철거하라는 소송이 나고 그렇게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는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날라왔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항공사진에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담당 공무원이 철거하든지 위반 공무원 한 것들을 지정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이 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사서 팔아야 되는데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건물을 팔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은 그 건물이 내 거라는 걸 만들어 줘야지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0만 원을 내놓는데 1,000만 내 거래. 내 건데 연필도 아니고 필통도 아니고 건물인데 내 거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취득세를 내는 걸로 해서 재산세를 내물어서 이게 내 거지 않느냐고 입증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우리 낙찰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낙찰 받은 거 있고 땅이 있는데 건물은 낙찰 받아서 우리게 됐는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같이 팔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공인중개사 의뢰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낙찰 받으신 분 이름으로 재산세 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내고 있는데, 그럼 못 팔아드립니다.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땅 주인 이름으로 재산세 낸 거 영수증 갖고 오신다 그러면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식 가격은 못 받아도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들도 지금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주인으로 인정해서 팔고 사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공소시효가 얼마다? 5년이다.